안녕하세요. 한의사 박진영입니다. 요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진 완연한 봄이죠. 인생에 있어 봄은 아이들이죠. 바로. 근데 그 아이들의 척추가 위험하다. 그 사실을 오늘 알리러 나왔습니다. 자, 아이들.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, 그렇죠. 태어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죠. 부드러운 침대, 또는 보행기, 또는 뭐 유모차. 제가 생각하는 그런 척추의 그 건강 상태에서는 너무 푹 쉬는 건 별로 안 좋아요. 그리고 또 유모차 있잖아요.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 점프하고 그러면은 충격이 굉장히 클 때 이 아이들의 뼈는 어떻습니까? 이미 뭐 미완성된 거예요. 굉장히 부드럽고 여린 거죠. 근데 너무 일찍 번기를 태워가지고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척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유모차도 마찬가지. 유모차 자체가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. 자동차 시트하고 비슷해요. 자동차 시트 다 골반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척추의 건강은 뭐냐면은 스스로 뒤집잖아요. 힘이 어느 정도 생기면 뒤집고 또 막 기어다닐 때 우는 애들 봤어요? 기어다닐 때 쫙 피고 가잖아요. 그러면서 척추의 각도를 유지하는 거죠. 그럼 굉장히 몸도 시원하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기어다니는 거죠. 그런 어떤 그 일련의 그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거죠. 그러면서 척추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. 그러면서 또 혼자 일어나서 뭐 빠딱 일어날 수 있겠어요. 또 앉고 또 뭐 이렇게 붙잡고 또 일어나서 또 이따 아장아장 걷고 그러면서 좀 더 뛰어다닐 수도 있는 그런 자연적인 자연적인 골반과 척추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 어른들이 잘 돌봐줘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척추가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죠. 보통 이제 뭐 아이들이 뭐 척추는 이제 그 측만증이 굉장히 많겠죠. 측만증. 저번에 이제 제가 측만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측만증 자체가 척추가 이렇게 휘는 거죠. 이 휘는 데 있어서 이 골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골반이 정상적인 골반보다는 골반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척추의 구조 자체가 이제 흔들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는 거죠. 이게 바로 측만증입니다. 뭐 병원 가면은 아이들 이렇게 척추 자체가 잘못되면 거의 다 이 측만증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. 그러면서 뭐 측만증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하실 것이고, 자, 병원에서 이 측만증의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는 첫 번째는 이제 관찰입니다. 관찰. 지켜보는 거죠. 얼마나 틀어졌나. 너무 많이 틀어진 상태에서 그렇고, 뭐 아이들 뭐 바로 뭐 수술할 수 있겠어요. 관찰을 하고. 두 번째는 보조기죠. 보조기. 이 보조기가 정말 이 보조기 찬 친구들 보면은 이건 뭐 24시간 뭐 20시간 이상 차니까 뭐 이 자리에 뭐 진물이 흐를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고문의 기구 같아. 고문 기구 같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몸에서 좀 뭐 어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신적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만드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. 네, 세 번째가 수술이겠죠. 수술. 일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수술하자. 네,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. 네, 이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찰의 단계에서 의사가 해줄 게 없다 이거죠. 하지만 이 하반신치료법, 이 한방에서 이 척추 교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골반이 먼저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.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골반이 올라가니까 이게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. 그래서 이 치료는 골반을 내려서 척추를 반드시 만들 수 있는
그런 치료 방법입니다. 왜냐면은 옛날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. 아이들은 아직 완성된 그릇이 아닙니다. 아이들도 얼마나 부드럽고 정말 약합니까? 약하다는 그렇지만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기가 쉬워요. 그래서 의외로 어른들보다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. 그래서 이 골반을 내리고 이 척추를 반드시 만드는 것은 어릴수록 더 빠르니까 여러분 꼭 이 관찰 보조기 얼마나 힘듭니까? 이 보조기 옆에서 보면은 그 보는 그 부모님 심정을 또 오죽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건 뭐 수술 한 번에 다 끝내자.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세상에는 빠른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. 절대로 이 관찰의 단계에서 아니면 이 보조기의 단계에서 충분히 아이들의 척추를 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생각하고 한번 이 치료의 방법을 관찰 한번 해보세요. 정말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한 친구의 제가 치료했던 그런 경험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. 저도 이 친구를 치료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이렇게 척추와 어떤 발달, 아이들의 또 어떤 두뇌라고 할까요? 아이들의 어떤 그 인지 능력도 엄청나게 향상되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비록 한 케이스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였어요.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이 친구는 정말 척추 측만이 굉장히 좀 심하죠. 그때 나이가 8살 정도 됐는데 이렇게 주망곡 여기가 제일 좀 심하죠. 두 번째도 또 여기 있고 그러니까 큰 망곡, 좀 작은 망곡, 여기도 좀 작은 망곡. 보통 이렇게 틀어지고 있으면 이쪽도 망곡이 생기고 이쪽도 망곡이 생기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굉장히 이게 엑스레이 상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은 좀 더 막 아주 희게 나왔는데 이건 아까는 이게 이제 오른쪽이고 왼쪽입니다. 상당히 좀 이게 좀 각도가 조금 약하게 나와요. CT 상으로는. 자,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나 CT 상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. 2018년도니까 한 10월 달에서 두 달, 한 석 달, 한 3개월 정도에 걸쳐 가지고 7회 정도 교정을 한 상황입니다. 자, 이쪽이 처음이에요. 뭐 또 수술을 해서 이 친구도 뭐 건드려 가지고 굉장히 또 고생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뭐 저한테 온 상황은 좀 이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, 골반이 원래는 이 정도 라인에 있어야 되는데 골반이 올라가서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가 4cm예요. 이 아이들, 어른들도 골반이 4cm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이 아이들 4cm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건데 이렇게 올라가지고 2cm 정도. 그렇죠? 그래서 이 교정을 좀 내리는 골반을 내리는 치료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한 2.2, 2.5 뭐 약간 이렇게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 골반 자체가 약간 틀어져서 이 기준점이 조금 애매해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상태는 이렇게 틀어져 있던 느낌이 있잖아요. 이렇게 사진하고 똑같습니다.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죠. 근데 이 상황에서 보세요. 상당히 많이 보시기에 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반듯해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때보다도 키가 엄청나게 커졌어요.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키도 엄청나게 커지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하고 이 길이하고 차이가 큽니다. 결국은 이쪽이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골반이 낮은 쪽으로 어떻게 보면 통증이라든가 약한 그런 부위가 많이 와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이쪽 골반이 낮으면서 이쪽 신경이 약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히프가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친구 처음에 올 때는
그래서 잘 걷지 못했어요. 지금 오른발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.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근육이 많이 붙은 그런 상황이에요.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여기 올 때 지하철 못 탔어요.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나중에는 또박또박 걸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조금 약간 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서 특수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처음에 올 때는 하면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진짜 핸드폰을 못 봤어요.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약간 좀 그랬죠. 좀 활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랬는데 이게 참 한 7번 이 그 과정 중에 눈빛이 또렷해지고 점점 엄마 거 핸드폰을 가지고 이 핸드폰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 그림을 막 보더만 나중에 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. 게임. 야,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척추와 어떻게 보면은 두뇌 인지 능력이죠. 특히 이런 거 보면은 아이들 결국은 머리 좋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아마 이 척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척추를 바로 세워주잖아요. 그러면은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.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잘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게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핸드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다네. 그러니까 질질질 끓고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골반을 내려줌으로써 그렇죠? 척추가 반투덕이 되면서 바로 걷게 되고 또 인지 능력이 뛰어나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할 정도니 저도 깜짝 놀란 그런 케이스였어요.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참 이 보면은 이 키도 많이 커졌잖아요.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일거이게 해소가 되는 거 보면서 이 척추가 정말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. 그리고 이 척추가 반듯해지려면은 결국은 골반이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. 조금 아쉬워요. 조금 더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 것이고 이 친구가 이제 더 재밌는 게 7번 이제 치료 끝나고 나중에 아마 양방 치료를 받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머리 좋아지는 약 또 지어주세요. 제가 이제 쓰는 약은 뭐냐면 뼈골 채우는 약을 썼죠. 근데 그 다음에 몇 번을 머리 좋아지는 약을 좀 주문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척수가 발라지니까 뇌에서 이 척수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원활하게 잘 돌아가니까 머리가 좋아지지 않나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들의 아이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? 학원 보내고 또 이것저것 하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. 당연히 해야 되겠죠.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챙겨줘야 할 것은 바로 이 골반과 척추의 건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이들이 척추가 올바라야만이 정말 올바른 정신이 나오는 것이고 정말 쉽게 말해서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? 자, 학부모님, 할아버지, 할머니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아이들이 정말 건강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골반과 척추인 것을 제가 누누이 확인하고 있습니다. 막 아이들 아프면은 그렇잖아요. 병원 가고 약도 먹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골반과 척추를 살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몸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건강한
뭔가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른들의 소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이들의 뼈는 정말 부드럽습니다. 그만큼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. 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? 이 세상에 저는 그렇더라고요. 순수하고 단순한 것이 최고예요. 그리고 아이들 뼈는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의외로 교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. 또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더 틀어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뭐 가을도 자라나고 그러면 이제 뭐 정신력도 피폐해지고 뭐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른 치료 방법도 좋지만 제가 꾸준히 보잖아요. 정말 좋은 골반과 척추를 가진 친구들은 정말 건강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까요.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. 감사합니다.